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카메라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핸드폰도 줌을 높이면 한 30배에서 100배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쉽게 카메라를 가지고 누군가를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이 금지하는 규정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물론 정말 다행히 이제 교육조건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분도 취미가 다른 사람, 다른 여성의 엉덩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촬영을 합니다. 그게 좀 습관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범죄 사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웃깁니다. 저희 의뢰인이었던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당연히 반하겠죠. 저도 이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착각 찍고 있다 그런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인데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찍고 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엉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노출된 부위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정신적 고통을 받을 거예요. 제가 다시 범죄 사실을 한번 읽어보면은 피의자는 정말 몇 달 전입니다. 정말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아니고 어디 무슨 모텔 앞에 있는 이제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같은 장소에 있는 정장 치마 무릎이 몇 센치 정도 그리고 정장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소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갤럭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에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가지고 그 피해자의 옆모습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계속 이동을 하니까 화면이 보이진 않죠. 그래서 빛도 없고 대신에 계속해서 뭔가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카메라가. 그래서 그 같은 장소에 있는 식당 어디 복도까지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뒷모습을 촬영한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그 피해자는 너무나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고소장을 냈어요. 고소장을 냈고 저희 피해자의 핸드폰을 좀 압수해서 봤더니만 정말 이런 유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그래도 저희가 좀 잘 다퉜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피의자는 우리 의뢰인은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읍소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건 하나만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죠. 교육조건 이소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해 사실 인정된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응했고 피해자도 우리 촬영 대상자 그분도 처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뭔가 합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처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조항이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래서 몰래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성관계 도중에 몰래 옆에다 놔두고 찍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요즘은 다 들킵니다.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같은 조항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이런 데 보면은 제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내가 찍지 않아도 누군가가 찍어놓은 그런 영상을 그 구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변기 뚜껑 밑에다가 카메라를 쬐끄만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 놓고 여성들이 거기서 용변을 볼 때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리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다 찍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그 화장실이 좀 더럽다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기마자세로 엉덩이를 그 변기에 붙이지 않고 용변을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나라하게 그 여성의 그런 이제 소중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거를 영상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피해자가 있었어요. 정말 몇 년 전 사건이었는데, 그분은 당연히 실형이죠. 당연히 실형이 나왔고, 그때는 이제 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이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복제물 또는 그런 이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찍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찍은 영상을 사서도 안 됩니다.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게, 왜 그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피의자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으면은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봤자 어차피 이런 거 이수해봤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예방이 되겠느냐. 결국에 강하게 실형을 때려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면 선처를 해주는 시대는 굉장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호기심 또는 뭐 고의로 다른 사람을 찍는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핸드폰을 버리는 것이 좋고요. 혹여나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꼭 변호인과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